안녕하세요. 건강한 식탁을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당뇨병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식단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뇨병은 더 이상 낯선 질병이 아니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음식을 먹고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단 요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당뇨병 식단 지침을 바탕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효과적인 식단 요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당뇨병 관리가 한층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알찬 정보들을 꾹꾹 눌러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뇨병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식단 요법이 있습니다. 식단 요법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며 때로는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특정 음식을 아예 먹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당뇨병 식단 요법의 구체적인 목표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혈당 및 지질 농도를 정상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올바른 식단은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목표는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굶거나 특정 영양소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식단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정 음식만 고집하기보다는 곡류, 채소, 과일, 단백질 식품 등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하여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 채소, 해조류 등이 대표적인 섬유질 급원입니다. 특히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은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지방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포화지방산 대신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고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순당 섭취를 피하고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 꿀, 사탕, 초콜릿 등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짠 음식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공복이나 운동 직후 음주는 피하고 당분이 많은 술보다는 당 함량이 낮은 술을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2025년 최신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식단 기준이 적용되었고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식단 구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14년 만에 개정된 당뇨병 식품 교환표는 새로운 식품들과 환자들의 식사 성향을 반영하여 더욱 실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 감자는 1회 섭취량을 140지 이하로 제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고기는 기존 저지방에서 고지방 어육류군으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베이컨, 훈제 연어, 메로, 과메기, 드레싱류, 땅콩버터 등 새로운 식품들의 1회 섭취 기준량이 제시되었으며 패스트푸드 종류도 확대되고 그에 따른 섭취 기준량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뇨병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식단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혈당 조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곡물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등을 섞은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통밀빵이나 통밀 파스타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채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양배추, 토마토, 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시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계란 등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식품을 조리할 때는 튀기거나 기름지게 하는 것보다는 찌거나 굽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으로는 아보카도,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올리브유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양과 종류를 선택하면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혈당 상승을 덜 유발하는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사과, 배, 키위 등은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당분 함량이 높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째로 먹는 것이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조류 역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과자, 빵, 케이크, 초콜릿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피해야 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라고 표기된 제품 중에서도 실제로는 미미한 열량을 포함하거나 인공 감미료 자체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식품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 등 가공식품은 나트륨, 포화지방, 첨가당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정제된 곡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류는 식이섬유가 부족하여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통곡물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튀김, 패스트푸드, 가공육, 버터, 마가린 등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칵테일이나 막걸리 등은 피하고 소량의 와인이나 맥주도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많은 일부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은 건강한 채소이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달콤한 과일인 바나나, 망고, 포도 등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섭취량과 빈도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 또한 혈압 상승과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음식 요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개별화된 식단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단은 개인의 체중, 활동량, 혈당 수치,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영양사 또는 의료진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식품 교환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품 교환표는 각 식품군의 일회 분량을 기준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이 비슷한 식품들을 묶어놓은 것으로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개정된 2025년 식품 교환표는 더욱 현실적인 식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식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다음 식사 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넷째, 식단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 먹었는지 기록하면 자신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혈당 변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식 시 현명한 선택입니다. 외식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외식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고를 때 튀긴 음식보다는 찌거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고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거나 양을 조절하며 샐러드나 채소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스나 드레싱은 따로 요청하여 소량만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저혈당 대비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 주스 등 단순당을 지참하여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칼로리 음료의 허와 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 칼로리라고 표기된 음료들은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지만 일부 제품은 실제로는 미미한 열량을 포함하거나 인공 감미료 자체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로 칼로리 음료도 맹신하기보다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단 관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단 요법은 당뇨병 관리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무기입니다. 올바른 식단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좋은 음식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주의해야 할 음식들은 현명하게 피하며 최신 식단 지침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식사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노력은 분명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당뇨병 관리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한 식탁과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